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.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을 볼 건데, 자, 간단하게 얘기하면 견문과 감상이 적혀 있는 겁니다. 뭐에 대한 거냐면요. 자, 일동이 한자로 일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장유는 뭐냐면은 이 김인겸이라는 작가가 조선 통신사였어요. 즉 일본에 보내는 외교 사절단이었는데, 그 외교 사절단 일행이 일본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일동장유가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 설명만 봐도 알겠지만요, 굉장히 본거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엄청나게 길어요. 그래서 EBS에 있는 책이나 우리 이 책에 있는 것만 설명을 해도요, 구절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강의를 너무 오래 들어야 됩니다. 현대어로 잘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는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은요,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화자의 태도예요. 왜 그러냐면은, 자, 기본적으로 일본의 풍속이란 경관을 대단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날짜에 맞춰서 길게 혀수를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일본의 풍속과 경관에 대해서 수긍하는 태도가 있어요. 근데 반면에 무시하는 태도, 상반된 태도를 보여요. 그래서 이 상반된 태도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물속에 수기노와 강물을 자하다가, 물 푸는 기계예요. 물 푸는 기계인데 물힘으로 자기가 물을 풉니다. 호물로 물을 끓여 성 안으로 들어가니 제작, 만드는 것이 기묘해서 본받음직하구나. 즉,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,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얕보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. 일본 별거 있어. 그랬는데 요 부분에서는 저런 건 좀 배울 수 있겠다라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. 좀 의외죠.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,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, 한 100 몇십 년 정도 뒤에 쓴 작품이에요.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할 텐데 이렇게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약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수석도 기이하고 대나무도 정치 있네. 즉, 일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지금 일본 경치에 대한 감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. 하지만 반면에 보세요, 각방 사내종들도 호사가 과분하다. 즉, 이 수행하는 종들이 있어요. 이 신하들을 거기도 이제 귀족 같은 게 있으니까 걔네들을 수행하는 종들도 굉장히 사치가 심하다고 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.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말 최고예요. 이리 좋은 첨부 금탕 외놈이 기물되어. 자, 지금 보시면은 금탕은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성이 하여튼 좋은 겁니다. 이 좋은 거를 왜 하필이면 외놈이 갖고 있냐 이거예요. 그리고 또 황제를 자칭하며 자손에게 전수하니 게르지 같은 비린 것. 일본인들을 지금 비유하는데 아주 격화시켰죠. 아주 그냥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, 일본인들을 다소탕해서 이 일본 땅을 조선 땅에게 맡겨서 예의 있는 국민을 만들어야겠다. 즉, 일본 애들은 돼지 같은 것들이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.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일본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아니고요. 미안하고요. 자, 어쨌든 이 일본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, 자, 생각해 두시고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. 문제에서 필요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다. 자, 지금 이 작품은 통신사 일행의 어떤 외교 사절단으로서의, 말이 좀 꼬였네요.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어떤 이제 여정을 기록하는 글인데요. 시간의 흐름 당연히 있겠죠. 참고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자, 그 다음에요, 인물 간의 대화는 우리가 지금 보던 부분이 따로 없죠. 그 다음에 디귿,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했다. 자, 사실과 의견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리을,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, 이건 설명할 필요 없죠. 비유적 표현 아까 봤었어요. 제가 한번 여기 지금 나왔네요. 제가 컴맹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를 좀 이해해주세요. 자, 이 비유적 표현이요, 자, 이렇게 되죠.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붙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12발 쌍로떼는 지희처럼 굳어있고. 자, 지금 뭐 붙이듯 뭐뭐처럼 이런 반달처럼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, 자,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일동장유가는 너무나 긴 작품이에요. 이 너무나 긴 작품은요, 이 시를 전문을 내지를 못합니다. 앞서 봤던 청산백옥 같은 작품도요, 긴 작품이 속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2번 순위에 기출됐는데요, 부분 나왔어요. 부분.
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일동장교의 이 장면이 실제 수능에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요, 이 지문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서 이해한 내용이 실제로 시험 나왔을 때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. 꼭 기억하세요. 물론 이 추보식 구성은 맞습니다. 근데 보다 보면 인물의 대화 드러날 수도 있고요,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도 있어요. 그런 수능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느냐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지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 가끔씩 학생들 지문 안 보고 문제 푸는 경우 있죠? 그럼 안 됩니다. 정답은 3번이고요. 78번. 영상물로 제작할 건데요. 자,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안 울어요. 망망대해 본 다음에 해 뜨는 거 보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. 자,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아주 긴 작품이나 선생님이 구절구절 해석을 못 해준 것이 대단히 아쉽지만 이 작품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눈으로 읽다가 모르겠으면은 소리 내서 한두 번만 읽어보면은 충분히 내용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자, 여러분 수능 대박을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